이 질병은 글루텐 과민성 장질환으로서 소장 점막 내 섬모가 소실되거나 변형돼서 영양분의 흡수 장애가 생기는 질병이죠. 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좋은 음식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좋다고요. 그런데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갑상선 질환에 안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득이 될 것은 없는 음식.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피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국수, 짜장면, 빵, 피자 등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맛있기도 하고요. 이건 밀가루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이 쫄깃한 식감을 주고 맛을 돋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글루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에 보다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글루텐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글루텐 프리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을 정도로 밀가루의 음식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질환에 셀리악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질병은 글루텐 과민성 장 질환으로서 소장 점막 내 섬모가 소실되거나 변형돼서 영양분의 흡수 장애가 생기는 질병이죠. 글루텐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소장의 영양분의 흡수력을 떨어뜨려서 많은 영양소의 흡수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일어나는 요오드의 재흡수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식물의 소화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간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장내 세균층을 악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면역이 항진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밀가루 음식을 끊도록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생선 중에 하나가 고등어인데요. 이런 고등어나 꽁치처럼 등이 푸른 생선은 갑상선 환자들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많은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염증이 만성적으로 오래되면 외적으로는 피부 알레르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이러한 만성 염증이 오래돼서 나타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이를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음식 중에서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고등어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죠. 또 이 외에도 치즈나 베이컨, 시금치, 초콜릿, 커피 등도 히스타민 성분이 많습니다. 히스타민의 과민 증상을 보이게 되면 장누수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 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장기간 진행되면 만성 염증의 상태로 고착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은 되도록 조금씩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하사탕은 흔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후식으로 박하사탕을 하나씩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소화가 되게 하는 그러한 또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박하향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박하의 냉하고 매운 약성이 체열을 내려서 또 감기나 두통, 인후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염이나 안구의 염증, 비염, 감기 등의 한약 처방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용량을 쓰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 몸의 기운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에 박하를 오래 복용하면 갑상선의 순환이 저하돼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간혹 비염 증상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박하차를 장기간 복용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금하는 것이 좋고요. 감기, 박하를 쓸 때에도 단기간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양배추나 콩, 무를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먹는 야채 중에서 갑상선 질환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양배추나 순무, 콩 등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를요. 우리가 갑상선 질환에 양배추나 순무 그리고 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의 자이레 지역에서 나는 식물들이 갑상선종을 유발한다고 해서 알려진 것들인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카사바나 수수, 고구마, 옥수수, 아몬드, 살구 이런 거에 포함된 시안을 생성하는 글루코시드가 체내의 장에서 시안산으로 전환되면서 갑상선종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양배추나 꽃 양배추, 또 순무에 포함된 티오글루코시드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갑상선종을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야채들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자이레 지역을 먼저 살펴보면요. 지리적으로 특성상 요오드를 섭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나 순무, 콩으로 꼭 갑상선종이 생긴다고 하기보다는요. 그 지역이 요오드를 섭취하기 힘든 지역이다라는 것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꼭 이 세 가지 야채가 아주 크게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 갑상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콩을 장기간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된다라고 하죠. 물론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 중에서 유전자 조작 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갑상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구리, 철분, 아연 등이 장내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콩은 트립신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췌장 기능을 또한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소모하게 해서 고혈다공증을 유발시키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콩이 정말 나쁠까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콩이 트립신을 억제해서 췌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영양분이 덜 흡수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양의 콩을 먹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콩을 우리가 불려서 끓이는 식으로 조리법을 바꿔서 먹으면 이러한 단점이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콩은 중장년층에게 또한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콩을 먹으면 수용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노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이와 함께 체내 수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다공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콩의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콩을 그냥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된장 등과 같이 발효된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콩에 있는 피틴산 성분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배추, 순무, 콩은 적절하게 먹으면 크게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등의 이러한 십자가 식물들이 고이트로젠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에 악 영향을 끼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서 적당량을 복용하는 것은 갑상선 질환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이상 갑상선에 대해서 안 좋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